안녕하세요. 한국의 키티 센세입니다. 한국에서는 인간관계를 시작할 때 서로 나이를 물어보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그런 장면이 떠오르시는 분 있으실까요? 왜 한국인들은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여기에는 한국의 연장자 중심의 유교 문화나 복잡한 높임법 체계와 같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K-드라마를 보실 때 많이 들어보셨을 언니, 오빠, 형, 누나와 같은 호칭어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이름을 단독으로 부르는 것이 실례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친밀한 관계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과 달리 한국은 김미영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다면 아무리 친해도 미영 언니나 미영 누나라고 불러야 합니다. 만약에 나이 많은 김미영에게 미영이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게 굉장히 버릇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확한 호칭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K-드라마 볼 때 영어 자막으로는 brother, sister로, 일본어 자막으로는 오니상, 오네상으로 나오는데 화면 속 배우들은 오빠, 언니, 형, 누나 다 다르게 불러서 헷갈린 적 없으신가요? 이 네 단어만 제대로 이해해도 K-드라마 로맨스의 80%는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국의 키티 센세인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한국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이 네 가지 단어를 외워주세요. 다 외우셨나요? 덜 외우셨더라도 영상을 시청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실 거예요. 이 호칭어의 첫 번째 특징은 부르는 사람의 성별과 불리는 사람의 성별에 따라 단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별로 하면 총 4가지 호칭어가 되는 겁니다. 이 호칭어의 두 번째 특징은 기본적으로 친족 관계에 사용하는 호칭어이면서 친족이 아닌 경우에도 친밀한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K-드라마에서 직장 동료 사이의 두 남녀가 오빠나 누나 호칭을 쓰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바로 공적인 관계에서 사적인 관계로 관계가 변화 혹은 발전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을 알고 보시면 드라마가 더 재밌으실 거예요. 먼저 남자가 본인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부를 때입니다. 형은 남자가 나이 많은 남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들이 서로 형이라고 부르며 어깨동무를 하거나 술잔을 기울이는 장면 보셨죠? 한국 남자들에게 형은 단순한 선배가 아니라 내 사람, 내가 믿고 따르는 든든한 내 편이라는 진한 유대감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응용을 하자면 나이 차이가 크게 나거나 혹은 존경의 의미를 더해서 높임의 의미를 가진 님을 붙여서 형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라는 단어를 드라마에서 조직폭력배 사이에서 쓰는 것을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더 응용하면 경상도 사투리 발음으로 형은 희야, 형님은 행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누나는 남자가 본인보다 나이 많은 여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친한 연상 여자에게 흔히 쓸 수 있는 말이지만 로맨스 드라마에서 설레는 치트키 단어가 되기도 하죠. 처음에 선배님 혹은 팀장님이라고 부르던 연하남 주인공이 단둘이 있을 때 누나라고 부른다면 말하는 사람의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당신을 직장 상사가 아니라 여자로 보겠어 라는 뉘앙스가 담기기 때문이죠. 이번엔 반대로
여자가 본인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부를 때입니다.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들이죠. 오빠는 여자가 본인보다 나이 많은 남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혈연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호칭이 오빠로 바뀌는 순간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친밀감 또는 플러팅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빠 소리와 한국 특유의 애교 문화가 결합되면 더 강한 신호가 되는데 한국 남자들이 이 소리에 유독 약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화적 맥락 때문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는 오빠야가 있는데 특유의 억양 때문에 여자가 오빠야 라고 불렀을 때 더 귀엽게 느끼는 문화적 맥락도 있습니다. 다음은 언니입니다. 여자가 본인보다 나이 많은 여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이 언니 또한 다양한 의미의 호칭어가 될 수 있는데 남자들의 형처럼 여자들이 걸크러쉬한 연상 언니에게 쓸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멋지고 당당한 여자 주인공을 보며 여동생들이 와 언니 너무 멋있어요 라고 하죠. 이때 언니는 나이를 넘어 내가 닮고 싶은 동경과 리스펙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여자들끼리 옷가게나 미용실, 네일숍 등에서 호칭이 애매할 때 일단 언니라고 부르는 경향도 있습니다. 한국의 식당이나 시장에 가면 식당 아주머니에게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인들은 호칭의 가족관계를 빌려와서 우리는 남이 아니라 가족처럼 가깝고 정겨운 사이라는 친근감을 표시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언니로 돌아와서 좀 더 응용하면 여자들끼리 기싸움 장면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언니라는 호칭에서 너 나보다 늙었어, 난 너보다 어려 같은 뉘앙스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영화 도둑들에서 전지현과 김혜수의 첫 만남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전지현이 김혜수에게 언니가 제가 싫은가 본데요. 그쵸? 제가 원래 나이 많은 여자랑 잘 맞거든요. 재미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한국어 호칭 4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신다고요? 한국어 선생님이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남자라면 남자에게 형, 여자에게 누나, 내가 여자라면 남자에게 오빠, 여자에게는 언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국어 초보시라면 여기서 꼭 4단어들 반드시 외우시길 바랍니다. 아직 못 외우셨다면 화면을 정지하고 외워주세요. 그럼 최종적으로 오늘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칭어들은 기본 의미 외에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형은 브로맨스, 든든한 내 편의 의미가 있고요. 누나는 연하남이 치트키이면서 설렘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빠에는 로맨스 시그널 혹은 플러팅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언니에는 걸크러쉬, 유대감 이런 의미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호칭 4가지의 기본적인 사용뿐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한 의미들을 확실하게 학습하셨죠? 이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실 때 전에는 보이지 않던 의미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잠깐! 외국인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남학생이 남자 선배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고 오빠라고 하거나 여학생이 여자 선배에게 형이라고 부르면 한국인들은 정말 깜짝 놀라며 당황합니다. 성별 매칭을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여기부터는 심화 단계입니다. 아직 한국어 기초 단계이신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고
어느 정도 한국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한국의 호칭어는 성별에 따라 달라서 바꿔 부르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바꿔 불렀을 때의 맥락에 따라 의미가 생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남자가 연상의 직장 상사 여자에게 누나라고 했을 때 플러팅 대사가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형이라고 부르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각자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나중에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자, 10초가 되었습니다. 누나가 플러팅이라면 형은 그 반대가 될 수 있겠죠. 난 너를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본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너를 동성과 같은 편안한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마친 분들 손 들어볼까요? 또 흔하진 않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오빠에 담긴 맥락이 부담스러운 여자의 입장에서 친한 남자에게 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면 성보라가 남자친구인 학교 선배에게 형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1980년대 시대상과 대학가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디테일이에요. 여동생이 남동생처럼 남자 선배를 형이라고 불렀던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80년대 학생운동이 성행했던 대학가 문화인데요. 성보라는 극중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재학 중이며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당시 대학가, 특히 학생운동을 하던 동아리나 학과 내에서는 남녀 가리지 않고 선배를 형 또는 선배라고 부르는 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빠나 누나 같은 호칭은 사적인 가족관계나 연인 느낌을 풍기기 때문에 공적인 연대감과 평등한 동지애를 강조하기 위해 성별을 초월한 형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빠라는 호칭에 대한 거부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보라는 자존심이 강하고 털털하며 가부장적이거나 전형적인 남녀관계의 틀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주체적인 캐릭터입니다. 당시 여대생들 중에는 남자 선배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애교나 종속적인 태도로 받아들여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라 역시 연인관계가 되기 전부터 학과 선배로서 그를 형이라 불렀을 것이고 연인이 된 후에도 간지러운 오빠라는 말 대신 입에 붙은 형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1980년대 대학가 특유의 동지애를 강조하는 문화와 싹싹하거나 살가운 성격이 아닌 성보라 특유의 털털하고 강단 있는 성격이 반영된 호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라마를 보실 때 주인공들의 호칭 변화에 집중해 보세요. 로맨스가 시작되는 타이밍, 브로맨스가 깊어지는 순간이 귀로 먼저 들리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속 호칭 대사를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